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긴급속보, 갭투자 전격 폐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갭투자 금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와 분양가 상한제 의무 실거주, 무자본은 갭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금지, 전세 폐지, 장기 임대, 에스트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제도 폐지는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안책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긴급속보, 갭투자 전격 폐지. 전세제도는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 가난 대물림 제도입니다. 뭔 말이냐? 지금까지 이제 월세 대신에 전세를 내는 게 쌌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전세 사는 건 좋습니다. 왜? 월세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집을 사지 않고 끝까지 전세만 살면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의 그 자본은 확 벌어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오히려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세입자들의 대물림,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거 보실래요? 현재 갭투자 금지 3가지. 서울시 아벼목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갭투자 방지. 자, 갭투자 금지는 크게 토어제, 그 다음에 이걸 연장하는 거하고 두 번째 분상제 의무거주, 무자본 갭투자 이 3가지가 있어요. 현재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지금 연장됐는데 뭔 말이냐? 자, 4월 달에 아벼목성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이제 이게 연장됐어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줄여서 아벼목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갭투자 못합니다. 무조건 실거주해야 돼요. 두 번째, 5월 달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이촌동, 한강로 1~3가 여기도 갭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6월 달에는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여기도 지금 무조건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세 갭투자했다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연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갭투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곳 의무 실거주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실거주를 2년에서 5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갭 투자를 하더라도 좀 이게 유예됐잖아요. 결국은 2년에서 5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3년 유예. 이거 2년에서 5년을 무조건 거주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오 둔촌유궁이 그 예예요. 싸게 분양받았으니 너는 그만큼 실거주를 해라. 자, 서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년에서 5년 거주하는 것들 많아요. 현재까지 5만 세대 정도 되죠. 자,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는 대박이죠. 왜? 싸게 분양해서 가격이 많이 뛸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만 얘들 2년에서 5년 의무 실거주. 자, 이번에 무자본 갭 투자라고 있어요. 돈 하나도 없이 갭 투자하는 것도 역시 금지됩니다. 원래 이건 지금 법도 통과됐어요. 국회 통과. 무자본 갭 투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해. 내 돈 뭐 예전에는 100만 원 갖고 10만 원 갖고 갭 투자했는데 이제는 그 걸려요. 90%까지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임대보증금 가입을 해야 하고 100%에서 90%로 조정이 됐어요. 자, 무자본 갭 투자. 갭 투자 전체로 확대 논의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무자본 갭투자 이것만 금지됐는데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까요? 자, 갭투자는 5가지 갭투자를 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끼고 투자 이게 바로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본인이 전세끼고 돈을 불리지 않는 한은 앞으로 갭투자가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을 엄청 갉아먹을 겁니다. 왜? 전세 끼고 투자가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전세 대출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를 살아요. 그래놓고 갭 투자해요. 두 번째, 비조정지역. 지금은 조정지역도 별로 없잖아요. 자,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실거주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갭 투자하게 되면 세금 없이 나중에 2년만 지나도 비과세예요. 세 번째,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방법도 있죠. 물론 아파트는 좀 예외이긴 한데 예전에는 가능했죠. 여러 채를 혜택 봐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거예요. 네 번째,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들어봤죠. 자,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새로 하나 집 산 것은 자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3년 이내에만 먼저 있는 거 매도하게 되면 얘 비과세예요. 자, 자녀 명의로 집을 잡는 거, 물론 증여세를 내겠지만 이것도 소액, 거의 다 자녀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무슨 자녀가 들어가게끔 실거주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갭 투자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무려 갭 투자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넘어가 볼까요? 자, 국토부 갭 투자 전격 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상욱 국토부 장관, 개인 전월세 제도가 주거 불안을 야기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일부에서 또 반대를 하죠. 자, 무슨 그러냐? 전세가 없으면 자, 전세 사는 사람들 비싼 월세 내야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비싼 월세 내는 것보다 본인은 10배 이상 돈을 벌어요. 10배가 뭡니까? 50배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즉, 본인이 전세 살아가지고 월세 살 걸 전세 살아서 아끼는 돈보다 임차인이 전세 살아가지고 아끼는 돈보다 자, 임대인이 갭 투자해가지고 그 뛰는 금액이 10배, 100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 상승 금액 보면. 그러니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막 욕을 합니다. 왜 전세제도를 폐지하냐고. 본인의 돈이 자꾸 가치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먼저 국토부가 이제 앞으로 3가지 갭 투자 금지, 개인 전월세 유제, 임대 패러다임 전환. 이제는 서양처럼 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전세 과감하게 줄이고 월세 유제, 임대 패러다임을 이제 전환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은 역전세가 있을 수 있고 깡통 전세에 위험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폐지, 물론 인위적으로 폐지할 수도 있어요. 갭 투자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갭 투자 오늘부터 폐지한다고 해서 그 폐지가 되겠어요?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갭 투자가 안 될 환경 조성이 뭐가 있느냐?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 이번에 금지했다가 그 DSR까지 적용한다고 했다가 금지가 아니라 또 흐지부지 돼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싸게 살고 본인은 갭 투자예요. 이제 전세자금이 상당히 안 좋은 제도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받거든요. 대출 서울 자 120조 아파트 120조나 돼요. 전세 대출이. 아파트는 179조 어마어마하네요. 전세자금 대출이 2030이 186조나 대출 받았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상당수가 갭 투자를 했다. 자, 전세자금 대출 DSR을 적용. 이제 유주택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전세제도 대체 방안. 이제 이 전세제도를 또는 갭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돼야 돼요. 장기 임대를 활성화해야 돼요. 민간, 국가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장기 임대로 저렴하게 아주 전세가보다 훨씬 더 싸게 임대를 해버리면 전세제도는 폐지되겠죠. 두 번째, 에스크로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아예 예치해버리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어떻게 전세를 끼고 투자하겠습니까? 못하지. 월세로 활성화시켜야겠죠. 해외처럼 월세 중심, 그리고 정부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기 보면 국토부가 전세를 전격 폐지, 이것도 진작 나왔던 얘기인데 무분별한 갭 투자를 제동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대수술 예고 당장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토부 전세 폐지, 보증금 7, 80%는 대출, 은행의 월세. 결국 보증금은 자기가 보증금은 대출받고 하는 거랑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역전세, 깡통전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죠. 전세 사기다 갈 수도 있고. 부자들이 이걸로 캡투자를 악용하겠죠. 그 다음에 장기 임대, 전세 폐지 공로나 필요. 억지로 폐지가 되겠습니까? 장기 임대가 늘어나면 전세는 줄어들겠죠.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 임대 제도를 계속 마련해가지고 줄여야죠. 여러분들 장기 임대가 더 싸다면 미쳤다고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그다음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 결국 집값은 안정될 거예요. 이번에 에스크로라고 이것도 상당히 유력해요.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갖고 있으면 갭투자가 돼버려요. 이거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일정 월세처럼 돈을 받는 거죠. 즉 자기 돈이 없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왜? 전세라는 제도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신탁사에 예치하는 이 제도 에스크로. 아마 에스크로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게 되면 저절로 전세제도라든가 갭투자는 사라집니다.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리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세제도의 장단점.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도 있기는 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활용해서 갭투자, 집값 급등하면 떼돈을 벌어요. 두 번째, 세입자. 월세보다 전세가 쌉니다. 그러니 부담이 적으니 당연히 세입자들 긍정적이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하는 제도다. 틀린 말은 아닌데 다음 보세요. 부정적.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결국 세입자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집값이 폭등해버리면 갭 투자자 증가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값도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예요. 집주인이 아까 10배 이상 유리하다고 했어요. 집주인은 그 세입자를 밟고, 이 표현이 맞아요. 세입자의 등을 밟고 차익을 얻는 거예요. 세입자의 등은 전세값이에요. 거기에 내 돈을 얹어서 차익. 이걸 꼭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만은 없지만, 자, 그걸 활용 안 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죠. 그러니 부정적인 게 훨씬 많은 거죠. 긍정보다. 전망, 전세 폐지, 집값 30% 폭락할 겁니다. 폐지해버리면. 근데 폐지는 쉽지가 않아요. 인위적으로. 월세보다 대출이 더 싸잖아요. 월세가 더 비싸잖아요. 자, 95년에서 23년까지 순수 전세, 준전세. 그러면 예전에 한 30년 동안 전세가 줄었냐? 안 줄어들었어요. 그대로예요. 또 얼마 전에 역전세, 깡통전세 하니까 전세가 좀 주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월세보다는 전세가 싸고 아직은 민간임대네, 에스트로네 이런 거 없잖아요. 폐지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소폭 줄고 30년 지속. 그래서 정부가 바로 그 전 단계 작업을 시동을 건 거예요. 자, 이제 갭투자 유형. 갭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게 몰아갈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순수 투자. 자, 실거주 폐지, 비과세 매도. 뭔 말이냐? 지금 실거주가 없잖아요. 추동지역. 강남 3구하고 용산 외에는. 그러면 본인이 그냥 순수하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걸 나쁘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도 투자 종목인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나. 이거 모르고 이걸 욕하면 본인만 바본 거죠. 두 번째, 거주 준비.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들어가니까 자기도 전세 살고 있으니까 거주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실거주 준비하고 만기 때 협의를 봐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상황 봐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실거주 하자니 좀 멀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학군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좀 힘들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추가 투자. 내 돈에 2억 정도,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럼 서울의 소형을 갭 투자. 자녀 앞으로 자, 2, 3억 있어요. 그럼 자녀 앞으로 소형 갭 투자. 또는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20, 30억이 안 돼. 10몇 억으로 강남 갭 투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세제도 폐지 논의. 지금 전세제도 폐지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이거 전세제도 폐지 논의되는데 왜 선생님은 갭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자, 일단 당장 폐지되기는 어렵고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도 좀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빨라야 10년, 아니 20년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나만 갭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상승장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자, 먼저 전세제도가 폐지, 중장기적으로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갭 투자 폐지, 전세 활용한 투자를 금지한다는 건데, 전세든 갭 투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다른 정책으로 이걸 줄여나가야지. 에스크로 바로 이런 것들로 줄여나가야 돼.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제도, 장기 임대 활성화, 민간하게 활성화시키면 활성화 진짜 돼요. 월세와 장기 임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도록 보증금 플러스 월세 활성화, 해외 임대 제도를 그대로 그냥 도입하는 거예요. 월세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결국 무주택이라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안 볼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는 무주택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지. 전세 대출을 금지하게 되면, 특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세 제도를 금지하게 되면 훨씬 더 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전세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 살고, 전세 대출 받은 것만큼 본인이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저쪽에는 내 돈으로 갭 투자하고. 자, 이제 집값 상승장, 전세 살면 위험하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집값이 본격적 상승장에 접어들었는데 철무르게 무조건 이제 집값 폭락만 온다. 폭락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푹 빠지고 그렇게 되면 위험하겠죠. 자, 평생 전세 살면 문제점이 전세금이 돈이 묶여버려요. 그리고 사야 할 때 집을 못 사요. 못 빼니까.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생긴 건데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집값 2년 이상 하락하는 조건인데 2년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과정상 뛰고 내가 내놓고 나와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집값 뛸 때 전세 잔금에 맞춰 매수 계약을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세를 사는데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해, 집값이. 그러면 계약을 미리 치고 조건을 다세요. 1년 반 있다가 잔금 치릅시다. 그때나 전세 만기니까. 또는 1년 있다 잔금 치릅시다.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렇게라도 집을 잡아야 할까 판단을 잘해야죠. 두 번째, 대출 전월세가 정답입니다. 본인은 전세 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자는 뭐 낼 생각하고 현금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전월세, 월세 꽤 내고 전세 보증금으로 일부만 살아. 그럼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찜할 수 있어. 순수 전세를 살면 아무것도 안 돼. 집값이 뛸 때 보유현금, 실거주, 갭 투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뛸 때. 자, 이번에는 현금 보유, 완전 현금 보유는 이제 월세로 사는 건데 이건 쉽지가 않겠죠. 물론 전세 대출을 왕창 받는 게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아무튼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좋아요. 관망. 지금 부동산 변곡점 지켜보다가 올라간다 하면 사버려야죠. 자, 매입. 집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꼭지에서 잡으면 안 되고 이제 시작 같다 그러면 잡아야겠죠. 자, 기다림. 2차 폭락. 장기 하락. 자, 총선 끝났어요 이제. 자,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자, 네이버에다 집값 치고 그 흐름을 보세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한국 부동산은 이 집값이라는 게 웃기는 게 올라갈 때 거의 뭐 30주 연속, 40주 연속 뜁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안 그래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켜보시라고요. 떨어질 때 3주 연속 또는 뭐 20주 연속 하락 이런 식으로 가요. 이미 상승장으로 올라탔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락 계속 지속거린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방마다 달라요.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자, 전세 피해 막으려면 6가지. 반전세, 반월세 이렇게 살면 훨씬 더 유리하고 전세는 매매가의 60%가 적당합니다. 왜? 여러분들 경매당하면 거의 60, 70% 그 선까지 봐야 하니까. 이 70%라고 뭐 위험하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유리하겠죠. 다주택 법인을 피하는 게 좋아요. 1주택 있는 사람한테 전세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파트는 조금 전세 조심하시고 가격이 모호하니까 전월세로 전환하시고 대항력 1순위 확보, 보증보험, 전세권, 체납정보 이런 거 다 보세요.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자, 잘못 매수하면 더 큰 피해를 봐요. 전세 불안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아무튼 전세 피해를 막는 방법.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언제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가장 붙었냐? 이 끝에 보세요. 이게 지금 얼추 보니까 돈 적게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는 게 24년에서 26년 사이래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는 계속 올랐고 월세, 매매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거나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럼 이게 붙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자, 전세가가 밑에서 쭉 올라옵니다. 매매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둘이 만나네요. 어때요? 갭 투자 금액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자, 이처럼 깡통 전세 조심해야겠네요. 그동안 전세제도는 서민들이 전세라는 목돈으로 값싸게 살면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지만 요주택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